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 시사온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이신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따끈따끈한 소식 방송 3법과 관련해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따끈따끈하다 못해 날씨만큼 뜨거운 주제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8월 국회 본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죠, 요즘. 네. 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이제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했던 개혁 법안들이 이제 국회를 순차적으로 통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지난주에 이제 방송 3법이 모두 통과가 되면서 이제 방송과 언론 개혁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이 방송 3법이 뭐냐, 뭐 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방송 3법의 핵심 내용과 쟁점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정말 뉴스에서 이 방송 3법, 방송 3법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 방송 3법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흔히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 3법은요,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손보는 이 세 개의 법률 개정안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대상이 총 세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방송법이고요. 이 방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인 KBS와 관련된 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운영에 관한 법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이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즉 EBS와 관련된 법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방송 3법이라고 하고요. 국회가 이번 달이죠. 이제 8월 초부터 이제 이 세 법을 순차적으로 통과시켰고, 이로써 이제 KBS, MBC, EBS의 이사회 정원 확대와 추천 구조 개편, 그리고 이 사장 선출 절차 변경에 관한 이 운영에 대한 이 부분들이 한 묶음으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특히 네. 마지막 퍼즐이었던 EBS법이 지난주 이제 8월 22일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되면서 이제 입법이 마무리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듯 이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했던 이 방송 3법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렇다면 이 각 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요, 이제 이사회 구성의 다변화와 사장 선출 방식의 고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령 KBS의 경우는 이제 이사 정원을 기존의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게 되고요. 네. 이 이사를 추천하는 몫이 이제 국회 교섭단체가 6명, 그리고 시청자위원회가 2명, 그리고 KBS 임직원이 3명, 관련 학회, 미디어 관련 학회를 뜻하는 거고요. 네. 이 학회가 2명, 그다음에 변호사 단체가 2명.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눠서 이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그냥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냥 암묵적으로 여당이 예를 들면 뭐 7명, 야당이 뭐 4명 이런 식으로 이제 암묵적으로만 나눠져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법으로 나눠져 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좀 말이 많았죠. 네. 이런 부분이 좀 가장 근본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사장 추천도요. 이제 기존의 이사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100인 이상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인 이상으로 꾸려지는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명 이내로 사장 후보를 추천을 하게 되면 네. 이사회에서 이제 특별다수제, 그러니까 제적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을 하는 제청 구조를 이제 띠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된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MBC와 EBS 역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이사의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단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학회, 그다음에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변호사 단체 등등등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과거의 공영방송 이사를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다수를 추천하는 제도로 이제 운영이 됐었다면 네. 이제 이번에 변경된 방송법에 따르면은 그 이사 추천 주체가 굉장히 다양화되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한 주체가 이사를
쥐락펴락하는 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이제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뭐 이사회를 구성한다든가 사장 선출 방식도 많이 달라지게 될 텐데 이번에 본회의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됐고 표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첫 단추는 이제 8월 5일이었죠. 이제 KBS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띄워졌고요. 네. 이때 다수 의석을 보유한 이제 민주당 측이 이제 필리버스터 종결을 관철한 뒤에 이제 표결에 들어갔고, 이제 찬성 178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음. 이어서 이제 그 8월 국회가 시작된 8월 21일에 MBC와 관련된 방문진법이 통과가 되었고요. 그 다음 날 이제 8월 20일 EBS 관련 이제 그 교육공사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이 방송과 관련된 3법이 모두 통과가 됐죠. 네. 그럼 이번 이 개정안이 실제로 방송사들을 좀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의 숫자와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아무래도 이사회가 좀 더 확대되기 때문에 네. 다양한 이사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추천의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좀 다양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네. 이사들에 대한 입김을 정치권의 입김이 좀 더 이제 줄어들지 음.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장 선출 절차가 이제 두 단계에 걸쳐서 강화되었다는 점. 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리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 60% 이상이 찬성해야 임명 제청이 가능해진다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보도 책임자죠. 보도본부장이라고 하는데 흔히 언론사에서 네. 이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 동의제가 도입이 됩니다. 과거에는 사장이 선임된 사장이 이제 보도 책임자를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장을 이제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고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이 또 자신의 입맛에 맞는 보도 책임자를 음. 앉힘으로써 뉴스가 친정부적인, 네. 친여권적인 뉴스가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구조화되었다라는 거죠. 음. 이런 부분을 탈피하고자 이제 보도본부장은 임명동의제가 도입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보도 분야 직원, 그러니까 기자들이죠. 기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이 이 보도본부장으로 임명될 수 음. 있다라는 이런 어떤 임명 동의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보도에 있어서의 어떤 독립성, 음. 정부와 여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이중 안전장치로 만들어놨다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 편성위원회도 이제 설치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편성의 자율성과 투명성도 제도화한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방송에 좀 더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그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말 이렇게 된다면 방송사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 입김이 최소화될 수 있을 텐데 이 방송 3법을 두고 여야의 장외 설전도 뜨거웠는데요. 왜 이렇게 논란이 큰 겁니까? 이번 방송 3법을 추진했던 여당과 정부 측은요, 이제 정치권의 직접 영향력을 낮추고 시민, 전문가, 종사자 추천으로 이사회 대표성과 독립성을 높인다. 그리고 사장 선출에 이제 그 특별 다수제 요건을 둬서 특정 정파의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음. 어려워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 쪽은 이 추천권 분산이 실제로는 다른 정치적 영향력의 우회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이 편향될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음.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민영 방송 뭐 이제 그런 SBS나 뭐 종편 채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채널들 같은 경우는 또 이번 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 음. 빠져 있기 때문에 또 네. 뭐 그런 방송 시장의 형평성 문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당 주도로 방송 장악을 제도화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음. 반대로 아니다. 공영방송을 기존의 정부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돌려드린 개혁이다. 뭐 이러한 상반된 메시지가 이제 충돌을 했죠. 네. 이 부분 역시도 이제 향후에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서 운영되는가를 지켜보면은 뭐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은 이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에 대한 논란이 정말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좀 예상되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라는 것이 이제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를 의무화해서 네.
편집과 편성의 독립성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려는 제도거든요. 네. 과거에는 이제 사장이 이제 보도 책임자 교체를 막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라는 이제 약점이 음.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장치가 이번에 이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인데 실무적으로는 사내 투표나 공개 검증 절차가 정례화되고 또 경영 편집 간 견제와 균형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과반 동의가 인사마비나 또 파벌 정치, 그 사내 파벌 정치를 또 이제 부추길 수 있다라는 네. 우려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결국 핵심일 것 같고요. 네. 서울에서 이제 서울 본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MBC나 뭐 SBS 등에는 임명 동의제가 적용이 되지만 이제 나머지 MBC 지역 방송사들 그리고 이제 지역 민영 방송사들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부분이 빠지면서 이제 지금 지역 방송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보안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앞으로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운명도 좀 궁금한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행보에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향후 방통위 역할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공영방송 인사와 관련한 방통위 권한은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KBS의 경우는 이제 방통위 추천, 대통령 임명의 종전 틀이 사라지고 네.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학계 등등 이 다양한 주체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을 하게 되면 네. 방통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통위의 이제 역할은 아무래도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방통위가 여전히 재허가 재승인, 주파수, 그다음에 유료 방송 플랫폼 규제 뭐 이런 것들의 기능은 계속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겠죠. 음. 최근까지도 국제포럼에서 정책을 소개하는 등이 규제기관으로서의 존속은 전제가 되지만 네. 공영방송 인사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상 소멸했다는 점이 이번 개정법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이제 통과된 방송 3법의 개정 내용 중에서도 방통위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 이사의 후보를 추천해야 되는 주체인 미디어 학회를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 네. 그다음에 그 종사자가 3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데 KBS의 경우에는 그 종사자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방통위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민주당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방송통신회를 대체하는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 신설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네. 되면은 현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가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유력한 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방송 3법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이제 새 이사회 경영진이 편성위원회 제도화, 그다음에 편집권 편성권 가이드라인 정비, 뭐 종사자 시민 참여 절차를 정착시키면서 이제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검증 절차와 투명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추천위원회나 이 위원회 운영의 편향 논란이 불거질 경우에는 이제 신뢰도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반발도 있거든요. 결국 추천 심사 과정의 공개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그리고 회의록 평가 공개 수준 같은 이 운영의 디테일이 결국 이 방송 3법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올 연말쯤이 되면은 이제 방송 3사의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이 되고 새로운 사장 선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좀 방송이 좀 더 개혁적이고 독립적으로 된 것 같다. 아니면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사원에서는 방송 3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공정하고 좀 투명하게 방송이 만들어지고 보도되길 기대합니다. 주재원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